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엄마표 언어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꾸미 엄마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2016년생, 2018년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그냥 엄마입니다. 평범한 엄마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가면 사람들 앞에,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요. 우리 아기는 24개월까지 엄마, 아빠 이 정도만 겨우 해주는 아기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되는 대로 제가 엄마표 언어치료라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기는 지금 49개월 현재 아주 잘하는 아이는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만큼 말을 할 수 있는 아기가 되었거든요. 그 노하우를 저처럼 그 언어치료 센터에 방문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만 하는 엄마들에게 공유하고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고요. 간단히 다시 한번 우리 아기가 어떤 식으로 말이 늦었는지 그리고 왜 고민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일단 우리 아기는 대근육, 수근육 발달은 좀 빠른 편이었고 사회성이나 자조 능력 또한 그렇게 걱정되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 해봐 하면 도망가 버리고 아빠 해봐 해도 도망가고 자기 놀기 바쁜 아이였어요. 남들이 보면 손이 안 가는 정말 순한 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죠. 그러던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다른 거 다 빠른 편인데 안 되는 건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며 그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갔었는데 종합병원 아시죠? 대기가 엄청 긴 거. 그래서 엄청 대기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선생님께서 정말 시큰둥하게 엄마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괜찮았죠? 그럼 괜찮은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그냥 부모님들 중에 누군가가 말이 늦었을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뭔가 잘 안 되니 맘카페 같은 데도 많이 알아봤죠. 무조건 말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게 하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제가 뭘 해줘서가 아니고 그냥 안 불편한 아이였어요. 예민하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 뭔가 많이 하는 아이.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혼자 무언가를 합니다. 밥이 먹고 싶으면 사실 안 먹는 아이예요. 밥도 잘 안 먹고 싶어 해요. 밥이 먹고 싶으면 밥솥 앞에 앉아 있어요. 물이 마시고 싶으면 정수기 앞에 앉아 있어요. 어쩔 땐 제가 안 가면 암벽 타기를 해요. 정수기 앞에까지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날 밤중에 물이 마시고 싶다는 아이에게 물 주세요 해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 하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긴 했죠. 근데 그 계월수 아이들은 물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 주세요 해봐. 유 주세요는 안 해요. 이제 약간 기싸움처럼 돼버린 거죠. 결국은 유까지 하던 아이는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물을 안 주다니 하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1시간 가까이 울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아동학대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물을 주고 달래줬어요. 그 후로 약간 포기한 채로 두돌검진이 됐고 두돌검진 때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는데 그 한국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문항지 아시죠? 체크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문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인 건 언어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언어가 책정이 안 되니 인지 문항에서도 많이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그림책에 나온 그림을 보고 그 캐릭터하고 실제 사물을 찾는다. 뭐 캐릭터를 찾아도 되고 예를 들어 열쇠 그림이 있으면 진짜 열쇠를 갖고 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뭐 문항 자체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꾸미야 이리 와봐. 안 와요? 꾸미야 여기 있는 거 뭐 사과 가지고 와볼래? 듣지도 않아요. 어떻게 테스트가 되겠어요. 뭐 근데 안다고 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또 하는 행동을 보면 아는 것 같거든요. 동물 그림을 보고 동물 소리를 선별한다. 음매 소 다 알아요. 삐약삐약 병아리 다 알아요. 근데 꾸미야 삐약삐약 골라볼래? 안 골라요? 도망가요?
체크할 수 없죠. 눈, 코, 입 중에 5개 이상을 뭐 가리킨다. 밤마다 코코코코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추 알아요. 근데 코 어딨어? 안 해요. 이게 엄격하게 체크를 하면 다 빵점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인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엄마 감으로 아는 거야 이 정도면 하고 체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언어였어요. 땡땡땡 말한다 라는 문항이잖아요 대부분. 아니 말을 안 하는 애한테 어떻게 말한다를 체크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뭐 사물의 이름을 말한다. 말을 안 해요. 빵점. 정확하지는 않아도 두 단어로 한 문장을 뭐 따라 말한다. 깎아주세요. 이런 거 말한다. 안 해요? 우리 애기는 그때 깎아도 잘 안 했거든요. 나 이것 저것 같은 대명사를 사용한다. 근데 제가 이 문항을 보고 그때는 이거 너무 수준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둘째가 태어났고 저희 첫째를 이제 제가 막 가열차게 엄마표 언어치를 했잖아요. 그렇게 언어에 노출되다 보니 15개월부터 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빠른 애들은 진짜 하나 봐요. 이 문항지가 문제인 건 아닌가 봐요. 또 단어의 끝 억양을 높임으로써 지문의 형태로 말한다. 말을 안 한다니까? 언어 영역에서 말한다 라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저것 뭐 이해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한다 라고 체크를 하고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우리 애기 이거 진짜 물채점 한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같이 뭐 테스트하고 눈 맞춤 여부도 보시고 얼굴도 보시고 하시더니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9개월 정도 늦긴 한데 남자아이들은 좀 늦기도 하고 이건 지켜볼 일이다. 36개월까지는 속단하기가 어려우니 엄마가 한번 말을 많이 해줘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수다 하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이거 소개하는데 7분 됐어요 벌써. 저 수다 하나 끝내주게 잘하거든요. 엄마가 말을 많이 해줬는데 왜 아직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방법을 바꿔봤어요. 조금씩 바꾸다가 애를 지켜보니까 얘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해요. 까까까지 했어요. 그렇게 단어만 하는 아이가 앞으로라는 노래를 앞으로까지 30개월에 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완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이상하죠? 이거는 진짜 말하기 싫은 뭐 선택적 함구증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그때 진짜 소아과 갈 때마다 선생님 봐주세요. 또는 친구 중에 재활치료사가 있어요. 우리 애 어떻니? 계속 물어봤어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엄마표 언어치료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36개월까지 해보고 영 가망이 없다 싶으면 그때 언어치료센터에 가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의아한 게 있을 거예요. 왜 바로 센터에 가지 않았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많은 사정이 있었지만 그 중에 3가지 대표적인 사정을 꼽자면 첫째, 임신 중이었어요. 둘째가 뱃속에 있었죠.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첫째 데리고 센터에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두 번째, 운전을 할 줄 몰랐어요. 기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엄마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애기가 착석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됐어요. 지금은 잘 돼요. 뭐 이렇게 영업사원들, 책 소개하는 영업사원들이 집에 와서 테스트 해주잖아요. 뭐 앉아야지 해주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로는 뭐 전집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1000만원어치 사라. 이 아이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아이가 막 돌 정도도 안 된대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뭐 코끼리 어딨어요? 골라보세요 했어요 그분이. 근데 그때 한 20 몇 개월이었어요. 2돌은 지났을 때였거든요. 근데 코끼리 어딨어요 했는데 분명히 코끼리 알거든요. 평소에 엄마가 지켜보기로는 안 골라요. 그 선생님께서 코끼리 모르네. 코끼리도 모르는 아이예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센터에 가서 지름길을 통해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아이에게 또 막 스트레스를 줄 것 같은 느낌에 안 되겠다 해서 저는 과감히 엄마표 언어치료를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수정도 하고 실행도 해서 49개월 현재 남들보다는 뛰어나진 않지만 정상 발달 궤도에 올라선 아이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부터 영상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의 예시 자료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물론 언어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홈티처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집에 오시기도 해요. 근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밑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